안녕하십니까. 미용예술학 박사 박상국입니다. 자, 오늘은 포스트 모더니즘에 대해서 이제 배워볼 건데요. 자,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흐름이 있듯이, 자, 연태까지 사회적 변혁에 의해 가지고 디자인이 나왔어요. 그러면서 시기가 있었고, 이제 마지막에 온 시기가 이제 포스트 모더니즘이에요. 자, 우리가 뭔가 사회의 하나의 이슈, 화제나 논쟁이 되려면 하나의 아이콘이 되어야 된다고 그래요. 패션의 아이콘, 사회적인 아이콘, 의상, 헤어, 여러 부분에서 하나의 아이콘이 있어요. 아이콘이라는 거는 나 하나, 유일한 거죠. 이를테면은, 스티븐 잡스 생각하면 여러분들 아이콘이죠. 예, 하나의 아이콘. 근데 이 아이콘이 상징하는 건 뭘까요, 여러분? 심볼이죠. 그럼 스티븐 잡스를 예를 들었죠. 그럼 스티븐 잡스 하면 생각나는 게 뭐죠? 심볼이 사과죠. 애플. 그쵸? 그러면은 우리가 아이콘, 심볼, 그 다음에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인덱스예요. 인덱스가 뭐냐면 목차죠. 그 사람이 어떠한 생활을 살아왔고 어떠한 흐름이 있고. 자, 현대 시대는, 자,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는 아이콘, 심볼, 인덱스, 이러한 흐름 속에서 기존에 있던 사상에 반박해서 여러 가지 논리적으로 또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반동에 의해서 새로운 역사가 그려지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흐름에 대해서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포스트 모더니즘을 짚어보면서 우리가 하는 미용과 비추어 생각했었을 때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포스트 모더니즘에서 살펴보겠는데, 우리가 포스트 모더니즘 많이 해요. 웬만큼 20살 이상 된 친구들은 뭔가를 얘기를 할 때 남들이랑 틀린 느낌을 강조할 때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얘기를 많이 해요. 자, 그러면 정의를 한번 살펴볼까요? 자, 1960년에 일어난 문화운동이며 정치, 경제, 사회의 모든 영역과 관련된 한 시대의 이념, 사상이겠죠? 예, 이 운동은 미국과 프랑스를 중심으로 학생운동, 여성운동, 흑인 민권운동, 제3세기 운동 등의 사회운동과 전위예술, 그리고 해체. 자, 사물은 항상 이래야 되는 거를 어떻게 해요? 분할을 하고 분해를 해서 어때요? 새로운 이미지를 끌어내는 게 해체죠. 혹은 후기 구조주의 사상으로 시작되었으며 1970년대 중반 점검과 반성에 거쳐 오늘날에 이르게 됐죠. 그래서 문화예술의 경우 시기 구분이 좀 더 세분화되죠. 그래서 19세기의 사실주의, 리얼리즘이죠. 있는 그대로 묘사하는 거죠. 거기에 대한 반발이죠. 20세기 전반에 모더니즘이 나타났고, 그러니까 사실주의에 반동된 게 모더니즘에 또 반기를 든 것이 포스트 모더니즘이죠. 그러면 디자인에서의 포스트 모더니즘을 한번 살펴보면은, 자, 60년대 말에 일어난 혼란 속에서 일어난 팝아트, 우리 대중예술 생각나죠? 오바트, 착시 등 그 내부적 영향이 있었고, 후에 1973년 이제 석유파동으로 잠시 정적을 이루고 조용하게 지내면서 한 시대를 마감한 거죠. 이때 디자인은 다시 약간의 해기로 친환경으로 돌아가게 되는데, 이제 친환경 하면 우리가 오가닉 생각해야죠, 여러분들. 원래 원목재를 잘 사용했던 스칸디나비아 같은 경우는 문제없이 디자인에서 활발히 진행이 됐죠. 그래서 이제 포스트 모더니즘은 이제 보통 형식, 공식이죠. 포뮬러 또는 지나친 이성주의에 근거한 모습에 반발을 하고 나타나면서 출발을 하게 됐죠. 그래서 내적인 반란은 1960년대의 모습이 포스트 모더니즘에 큰 영향을 주었죠. 그래서 여러 가지 작가들, 로버트 벤추리라는 작가는 모더니스트에 대해 반박하는 글을 썼는데, 모더니스트들은 논리, 단순한 질서를 강조하는 것이 정말 정당한 것인가? 그의 책에서 이렇게 물었죠. 그러면서 건축가였던 그는 모더니즘 건축 스타일이 장식의 배제, 기하학적 추상의 원칙주의가 비인간화시켰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너무 기계적으로 가고 장식이 없고, 우리 머리로 따지면 장식이 없는 머리가 뭐였죠? 보브죠. 예, 이런 거 이제 기계주의 느낌이 많이 들어서 비인간화시킨다고 얘기했죠. 왜? 획일적이니까. 또 작가 롤랑 바르트는 건물과 사물이 상징적으로 결합될 경우 사용자들은 심지적 차원으로 연결시키는 경향이 더 커진다. 이건 뭐냐면 마음속에 있는 데까지 더 깊이 많이 들어간다는 얘기죠. 이것이 포스트 모더니즘의 특징인 고급 예술과 대중 예술의 결합을 이끈다고 했어요. 그래서 자, 디자인에서 포스트 모더니즘의 발람은 볼프간 바잉가르드에 의해 주도가 되었고요. 디자인에 대한 실험적 접근을 시도한 그는 복잡하고 카오스, 그렇죠? 혼돈이죠.
혼돈적이면서 유익, 즐거움이죠. 즐거움을 주는 시원스러운 포스터의 연작, 여러 작품들을 보여줬다는 얘기죠. 그래서 보통 우리가 글자체 갖고도 우리가 글자도 어떻게 보면 디자인이죠. 그래서 철자 M에 대한 무한한 시도. M이 보면 어때요, 여러분들? 지금 밑에 그림 보면 어때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M 이렇게 쓰죠. 그러면 M이 막 기울어지면서 여러 가지 형태의 변형을 이루면서 이러한 디자인이 나오죠. 이런 게 이제 실험적인 시도죠. 우리가 어떠한 머리, 특히 보부를 잘랐을 때도 보부하면 보부라고 생각하지만 여러 가지 보부가 있죠. 이러한 실험성들. 그렇죠? 그래서 기존의 틀에 박힌 타이포에서 완전히 다른 실험적인 모습은 포스트 모더니즘의 특성을 잘 보인다. 그래서 우리가 약간 연결이 안 되는 것들, 뭔가 남들이랑 틀린 대칭이 안 되는 것들, 뭐 이렇게 실험적인 요소, 이런 게 이제 해체주의의 영향을 받고, 자, 기계주의의 반동, 그러니까 이를테면 원섹션 커트, 하나의 패널 갖고 전체를 연결시키는 커트에 대한 반동이 디스커넥팅 커트로도 또 이어지게 되죠. 자, 그럼 우리가 이제 정의와 디자인에 영향을 끼친 걸 이제 살펴봤고, 그러면은, 자, 포스트 모더니즘 어디서 출발을 했냐면, 안티 디자인, 기존에 있는 디자인에 뭐예요? 반동을 일으키는 게 안티 디자인이죠. 이러한 안티 디자이너의 기본적인 중심에서 출발을 하게 되죠. 그래서 기술의 발전으로 하이테크가 열렸고, 우리 하이테크, 우리 뭐 여러 가지 선전을 봐도 굉장히 많이 옛날에 나왔었죠. 뭐 하이테크, 뭐 무슨 전자회사, 뭐 이렇게 하면서. 자, 하이테크가 열렸고 산업주의로 이끌어갔죠. 이에 따라 종래의 모습을 거부한 모습의 안티 디자인. 거부한 거죠. 디자인은 이래야 돼. 이게 뭐야? 거부돼요. 건물은 일자로 서야 돼. 기울어진 건물, 비대칭 건물들. 그쵸? 우리가 어시메트릭 커트도 보면 어떻게 대칭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비대칭이잖아요. 자, 이탈리아에서는 위기와 함께 기존 모던에 반발하는 안티 디자인이 등장하고, 이탈리아에서 등장했네요, 여러분들. 자, 급진적 디자인이 이루어졌고 대표적인 인물이 알렉산더 맨디니죠. 이때 생겨난 그룹인 아키즘, 슈퍼스티오, 이러한 그룹의 활동이 포스트 모더니즘을 열어준 거죠. 그건 우리가 이제 다음에 다시 살펴볼 거고요. 그래서 디자인 역사에서 한 획을 긋는 알키미아 스튜디오 역시 이때 탄생한 거죠. 그래서 맨디니와 함께 에토레 소사스, 미케엘 드 루치, 나중에 멤피스라는 그룹까지 확장시켜서 활동을 했죠. 그래서 지금 I love 뉴욕 이런 것들도 그냥 뉴욕, 난 I love, 난 뉴욕을 사랑해를 어때요? 이렇게 표현해낸 거죠, 여러분들. 자, 그러면서 발생지는 이태리고 주요 특징을 살펴보면 포스트 모더니즘은 강한 색상, 스케일의 왜곡, 사물의 기능성을 훼손시키기 위한 아이러니와 키치의 사용. 주요 사용은 개별적인 사물보다 전체적인 환경에 관심을 가졌고, 이탈리아 네오는 새로운이죠. 새로운 모더니즘이죠. 그러니까 모더니즘에 대한 해석을 틀리게 한 게 이제 네오 모더니즘이죠. 자, 형식주의적 가치를 거부하고 디자인의 정치적 문화적 쇄신을 모색하였죠. 자, 그리고 디자인의 기능성이라는 가치를 훼손시키고 취향, 테이스트죠. 굿 디자인의 개념에 의문을 제기하는 거죠. 이러한 것들이 어떻게 인간이 살면서 뭔가 의문을 제기하는 건 우리가 철학이겠죠. 그러니까 철학도 또 들어가고 철학에서 또 나온 게 아름다움을 논하는 학문이 뭐야? 미의 기준은 무엇인가? 이런 것들은 미학이죠. 이러한 것들이 디자인 속에 들어가면서 뭔가의 하나의 좀 전에도 얘기했지만 아이콘을 만들고 아이콘이 뭐예요? 상징을 나타내요. 상징이 뭐예요? 인덱스. 어떻게 이 상징이 만들어졌느냐. 한 인물이 있으면 몇 년도에 태어났고 어디서 공부를 하고 어디서 활동을 하고 그 활동을 하면서 뭔가 남들이랑 다르다. 우리는 다르다. 그렇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뭔가 역사를 만드는 걸 우리가 인덱스라고 그러죠. 그래서 뭔가 이렇게 하나의 아이콘이 상징적인 인물이 되려면은 아이콘, 심볼, 인덱스가 이렇게 삼위일체 맞아야죠. 하나로 딱 떨어졌었을 때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보면 기억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요, 예술이나 디자인 사조는 기존에 누가 만들어낸 거에 대한 반동을 일어났다고 생각하면 돼요. 우리 머리를 자르더라도 일반적으로 다 똑같이 자르는데 어떤 사람이 좀 틀리게 잘라요. 그럼 어때요, 여러분들? 신선하죠. 네, 이런 생각을 하시면 되고, 자, 그래서 1960년대 태동하여 모든 분야에 걸쳐 전 세계적으로 확산된 지성적 문화운동이죠. 원래 건축 비평에서 사용된 용어로 포스트 모더니즘, 모더니즘 건축 양식의 쇠퇴를 강조하면서 등장한 포스트 모더니즘은 세계와 인간을 파악하고 이해하려는 사고방식으로, 좁게는 문학과 예술의 영역, 그러니까 예술까지 들어가는 거죠. 넓게는 인간 정신의 모든 산물에 걸쳐 나타나는 현상이다. 이렇게 되죠. 그래서 전통적인 기능주의 형식에서 벗어나 대중적 접근을 시도한 포스트 모더니즘은 모든 가치에 대해 차별 없이 열린 풍토. 그러니까 막 여러 가지 이를테면 썰이 많은 거예요. 그러면서 가장 적합하고 가장 타당한 게 또
대중한테 호감을 얻는 거죠. 장르의 붕괴. 이를테면 우리 요즘 어때? 하이브리드 그러죠? 전기로도 가고 휘발유로도 가고. 그쵸? 퓨전이라고 그러죠. 떡볶이 그냥 먹었는데 어때요? 치즈를 뿌렸잖아요. 이런 장르가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음악도 보면 어때요? 클래식 음악에 락이 들어가고 락 음악에 클래식이 첨가되고 이러한 장르의 붕괴죠. 자, 다양한 양식의 공존 문화적 다원주의의 경향을 띠죠. 그래서 비합리주의, 해체주의, 탈중심주의, 탈역사화를 중시하며 개인의 개성, 자율성, 다양성, 대중성을 중시하며 절대 이념, 뭐는 이렇다 이런 거부했기 때문에 탈이념의 정치론이 탄생시킨 거죠. 그러면서 패션에서의 포스트모더니즘은 역사성, 민속성, 전위성 등이 복합적이거나 절충적인 거.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하이브리드적, 퓨전적인 형상으로 이렇게 나타나게 된 거죠. 자, 그러면은 포스트 모더니즘에서 활동했던 그룹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면 아큐즘이라는 그룹은 안드레아 브렌치, 벨레르코 코레티 등에 의해 피렌체, 이태리겠죠? 설립되었고 이들은 노 스탑 시티를 통해 이게 뭔가 이렇게 표상하는 거죠. 우스꽝스러운 도시의 모습을 보여줬다. 유기적 공간 구조니까 자연의 마음이죠. 이렇게 하나하나 연결되는 구조의 기준을 두고 디자인에서는 가구에 주력하여 혁신적인 의자를 보였다. 그래서 AEO에서 빈방, 엠프티룸이 이들의 대표적인 작품이었고 1975년에 해체됐죠. 그러면서 이들의 이러한 작품을 보고 또 지금 우리가 표면적으로 보지만 더 공부를 많이 해서 우리 헤어 분야에 뭔가 맛을 느끼게 하고 철학을 느끼게 하고 아름다움을 느끼게 하는 모티브가 되는 거죠. 또 다른 그룹인 슈퍼스튜디오를 한번 살펴보면 단순한 형태로 이루어진 일종의 줄거리를 보이며 분업화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렇게 분업화, 헤어의 분업화 이런 것들도 생각할 수 있고요. 기능주의적 디자인을 문제로 삼고 활동했는데 다소 정치적 색깔이 강했으며 후에는 전시를 가져오기도 했지만 특별한 활동 없이 끝난 거죠. 마감한 거죠. 종결된 거죠. 자, 디자인에서 포스트모더니즘이 이어지는 역할의 그룹을 꼽으라면 알키미아 스튜디오를 또 뺄 수가 없죠. 그래서 1976년 그래픽 디자인이 한참 유행하던 시기에 만들어졌고요. 알렉산드로 맨디니의 주도하에서 운동이 일어났죠. 그래서 가구 전시를 하면서 이름을 날리게 되는데 밑에 가구 보면 어때요? 남들이랑 틀리죠? 달라요. 자, 1979년 밀라노 가구 박람회 때 프로스트 쇼파를 선보였고 에토레 소트사스는 자 밑에 보면 프로스파 쇼파하고 르스트러트 테마노라는 작품을 보여주면서 이들의 특징을 보면 이성주의자들에 대한 반기, 정치적으로 급진적 운동을 기반을 두고 있고 새로움을 추구하는 대신 재활용과 장식의 중요성을 부각시켰고 이들은 리디자인, 다시 디자인을 만든다라는 개념으로 포스트모더니즘을 연결하는 다리 역할을 한 거죠. 자, 그럼 이제 포스트모더니즘이 나타나게 된 계기는 또 중간에 미니멀리즘이 또 꼈어요, 여러분들. 자, 그럼 미니멀리즘 한번 살펴보면 발생지는 뉴욕이죠. 특징은 미술 쪽에서 보면 기하학적인 형태, 어때? 직선적인 거죠. 그 다음에 고정적인 색상, 그리드 베이스의 구성. 전에 조형 공부했었으면 느꼈을 거예요, 여러분들. 기하학적 형태, 그쵸? 인간이 만들어낸 인위적인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수치를 재죠. 그리드 베이스를 통해서. 이거는 이집트 시대 때, 중세 시대 때, 현대의 디자인에서 구성에 해당되죠. 그러면서 우리가 점선면, 여러분들 디자인의 개념적인 요소 생각나죠? 이런 것들 생각하면서 건축으로 봤을 땐 극도의 간결성, 형식적 정제미, 빛의 사용이죠. 자, 그래서 주요 사항은 자, 작품 구성들의 수평적 관계, 표현 매체의 절제와 여백의 가치를 강조했고 건축의 스타일적 매너리즘에 반대하면서 공간과 조명, 재료의 기본 원리. 그래서 공간과 조명, 공간과 환경을 하면은 대표적인 사람이 또 안도 타다오죠. 그 사람은 자 시멘트 콘크리트 구조물, 기하학적 구조물의 기하학적 문양을 통해서 건물 속에 빛이 비치면서 뭔가 이렇게 새로움을 많이 만들어줬죠. 그런 것들도 통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응용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1960년대 후반 미국의 젊은 작가들이 최소한의 조형수단으로 제작된 해화나 조각 같은 최소한의 예술. 그러니까 무조건 최소한이에요. 그러니까 스티븐 잡스가 뭔가를 이렇게 만들어냈을 때 이랬다고 그래요. 플러스 하는 게 아니라 마이너스. 더 이상 뺄 게 없어야 된다. 그래서 디자인은 심플해진다. 그렇지만 그 안에 컨텐츠는 풍부한 거죠. 뭔가를 할 때 우리 막 붙이죠. 그래서 완벽함이라는 거는 플러스 개념이 아니라 마이너스 개념이에요. 더 이상 뺄 게 없어야지 완벽해지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제 머리를 하다 보면 너무 생략이 많죠. 머리에서 완벽하면요, 더 이상
뺄 게 없어야 돼요. 그러니까 군더더기가 안 남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들? 이런 것들도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이러한 공부를 하면서 나는 얼과 철학 등을 생각하면서 디자인을 했을 때 좀 더 알차게 가치 있는 스타일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